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나이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는 선보다 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 날,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그나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어요. 여기에 사연을 올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알려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잘못된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차 되었을 때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지 가끔 얼굴을 보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고 피로해 보이길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쁜 거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가봤니?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전부 다 잃는 거야.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너무 감싸고 들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전혀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는걸요? 요즘 몸이 좀 붓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힘쓰는 직업이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긴 해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큼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주말에 푹 쉬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며느리에게 신경 좀 써달라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남편 몸이 불편하면 곧바로 병원부터 데려갈 거라고 큰소리치던 며느리는 가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변해가는 모습에 많은 신경이 쓰였고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몸에 이상이 온 걸 알 수 있었네요.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 병원 한번 가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유지했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근무를 하던 도중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명을 얻고 말았네요.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한심하군요. 심장의 기능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심장은 3단계로 만성 신부전증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5년 이후의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치료 절차 밟으세요. 아시겠죠?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고 투석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분 맞으시죠? 의사인 제가 지금 남편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콩팥의 기능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아주 심각한 단계로 언제 어디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원하셔서 급한 불부터 끄시죠. 예,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몸 아프지 않다고 우리 아들 돈 나가는 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니? 한두 푼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말을 네가 감히 무시해? 저번에도 병원 데려가 보라고 얘기했지. 전부 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데려가지 않은 거야? 결혼했고 서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거참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제 딸이 그렇다고 지금 결혼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부담이 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만 자식인가? 제 딸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도 정상적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지. 평생 투석받아야 될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겠어요? 설마 자기 아들 결혼 못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저와 사돈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아들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준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모든 게 불편해질 일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둘이 결혼시킨 이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단둘이 있으면서 며느리의 알지 못했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몸이 좋지 않아 며느리가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싶어 문제가 부부싸움까지 이어져 왔지만 그래도 아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참으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알뜰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 외에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이 월급을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경제적인 개념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아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저 제가 걱정하지 않게 결혼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며 급한 불을 끄게 되었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무리가 있어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으로 아들의 뒤를 봐주게 되었어요. 신장 이식을 신청했지만 국내의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아들이 아프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증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려면 몇 년이나 걸리게 된다는 걸 듣게 되었고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충분히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옆에서 몸이 약해진 우리 아들 보살펴 주려면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들이 많겠지.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인데 안 그래? 그건 그런데요. 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이가 경제적인 활동이 점점 힘들어질 게 뻔한데 신장 기증 받는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를 약속했지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데요. 어머님이 기증 받기 전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풍족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테고 전에 그이가 벌어왔던 것만큼 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괜히 시켰다며 후회된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세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걸요? 자식도 유전이 된다는 말도 하셨는데 어머님이나 세상 떠나신 아버님 가족 중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결혼한 저희도 문제지만 이런 병이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던 어머님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집안에는 신부전증으로 앓다가 세상 떠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저 생활 패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일 뿐이야. 유전이든 아니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이혼하려면 해라. 며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 점점 더 서로 안 좋은 말들만 계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조율이 된 건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이 먹고 떠날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 이참에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거 거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나오는 걸 보니 재산을 물려줘도 분명 얼마 가지 못해 전부 탕진할 것만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저와 같이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원해줬고
신장을 이식하는 데까지 버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들 옆에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바뀐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해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너무 매몰차게 군 것 같아 속상했다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게 옆에서 간호해 줄 테니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눈물을 흘렸었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계속 지켜보니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런 변화된 며느리의 행동이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바라고 가식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남편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들이 힘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기증 받고 나중에 태어나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 또한 저희 남편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잠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둘이 잘 지내면 내가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지 않겠니? 그래도 최근에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진심이 보여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더구나. 앞으로 내 아들 잘 부탁한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세아가 너는 우리 아들만 신경 쓰거라. 알겠지? 괜찮으면 조만간 사돈분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은데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잖니.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저 또한 마음이 풀렸는지 안사돈에게 막말을 했었던 일이 떠올라 좋게 풀고 싶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설명을 잘했는지 주말에 안사돈과 함께 대화하며 전에 있던 감정까지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기증을 받기 위해 옆에서 며느리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의사에게 틈틈이 기증자 나타났냐고 물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제 앞에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신장을 기증해주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동안 혹시 몰라 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몸 관리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신장의 상태를 검사받았죠. 아들에게 신장을 주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최대한 좋은 상태로 주고 싶어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몰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꾸준하게 몸 관리하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굴 보려고 병실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절대 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네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겠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60인데 수술하다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저 살자고 어머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차례를 기다리면 언젠가 순서가 올 테고 그때 받아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래. 원래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없어도 도와주는 거야. 나로 인해 내 자식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결정하는 게 부모인 거야. 네가 자식을 낳았다면 나중에 나처럼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다. 엄마도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준비만 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는 건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며느리가 듣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고 갑자기 신장 이식을 자기도 해줄 수 있다며 기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와 당황했고 이 사실을 알면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신장 이식이 하늘의 별 따기라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며 배우자인 자기가 해주고 하루빨리 몸 상태가 좋아져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며느리가 공여자가 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 또한 식단 조절로 몸 관리를 하면서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며느리 또한 제 아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데 있어 불가능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장 이식해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잘 알고는 있지? 공여자가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가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입장을 바꿔서 내 아들이 너에게 신장을 이식해준다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거절했을 거다. 그만큼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 너의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감동받았으니 일 커지지 않게 사돈분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 입장과 배우자 입장은 다르잖아요. 평생을 함께해야 될 남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몸 상태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식해 주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눈빛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하던데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만큼 며느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안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예상한 결과인 듯 난리를 치며 갑자기 주저앉아 오열을 하더니 제 아들 때문에 자기 딸 인생까지 망칠 일이 있냐며 분노한 얼굴로 화를 내는 모습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고 안사돈을 진정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안사돈과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며 확실한 대답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저에게 자기 딸의 신장 기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그렇다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사이를 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처음에는 제 딸이 신장을 사위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 딸이 사위에게 신장을 기증해준다면 저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마음이 편하죠. 설마 그냥 공짜로 제 딸의 신장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시죠?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대충 들어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봤자 사돈 목숨에 있는 신장은 나이가 있어 체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딸처럼 젊은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훨씬 낫죠.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사위가 금세 신장이 망가져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또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한다는 그런 쓰잘모리 없는 말들 말고요. 드린 만큼 저희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돈의 아들이 몸이 다시 예전처럼
청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찾아온 이유의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자기 딸을 이용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 또한 있어야 한다며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입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 서류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다며 며느리가 신장을 이식해 줄 시 받아야 될 품목의 리스트와 얼마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놓았는데 읽고 있는데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어 안사돈을 쳐다봤네요. 안사돈이 작성한 리스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며느리가 기증을 한 이후 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름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기에 걸맞은 외제차 한 대, 그리고 노후 생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써야 될 금액 2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멍하니 서류를 보고 있자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생명 하나 살리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라면서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니 이왕 기증하는 거 후하게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자식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안사돈의 사악한 계획을요. 정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뺄 거 빼고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며느리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며느리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해줬던 이유는 제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계획들을 듣게 되니 예전보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간 안사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따로 만나 안사돈과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듣고 있던 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절대 기증받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기증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야 이따가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런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심보가 너무 사악해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신장의 상태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져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든 몸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인 거였죠. 안사돈의 말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장보다 며느리의 신장이 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 딱 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말한 그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는 되었기에 반대하는 아들에게 이식받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일단 살고 보자며 부탁했어요. 저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버린 아들이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 내린 결정이었네요. 그렇게 안사돈의 의견에 동의를 한 뒤 며느리의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끝낸 뒤 수술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안사돈이 저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고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혔으니 모든 게 확실해지긴 했는데요. 일단 수술 받으시고 말이 바뀌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한 품목 중에 2억은 먼저 받고 싶은데 괜찮죠? 저희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은 돼야죠. 사돈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데 갑자기 말 바꾸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확실한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 적힌 계좌번호 있죠? 이쪽으로 2억 지금 당장 송금해 주세요. 1층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2억을
안사돈의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수술 날짜가 다가와 둘 다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안사돈과 난리를 치며 싸움을 일으켰네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정신이야? 네가 하겠다며 나한테 먼저 의견을 준 거였잖아. 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빨리 안 들어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럴 거면 왜 하겠다고 말한 거야?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내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지는 건데 막상 생각해보니 돈보다 내 몸 건강한 게 우선인 것 같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 안 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갈게요. 생각해보니 제 장기를 남편에게 기증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뭐라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고 우리 아들도 지금 위급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몰라요. 제 몸 지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도 그냥 2억 다시 돌려드려.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일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 전부 준비가 끝난 상태라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는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의사에게 제가 대신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루의 시간을 더 지체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의 신장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를 했지만 더 이상은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이후 사돈분들도 모습을 감췄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두 모녀가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병원에 찾아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두 모녀의 대화가 너무 충격이었고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잡아 찢어버린 뒤 일어나기도 힘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두 사람을 붙잡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도 2억은 받았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 내 신장은 아껴둬야지. 그때 다시 준다고 말하면 되니까 2억은 돌려줄 필요 없는 거야. 나 계획 잘했지. 아직 마취가 안 깨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이 사람들 돈만 빼먹으면 돼. 우리 계약은 아직 유효한 거잖아. 시어머니 신장도 늙었는데 오래 가겠어? 분명 몇 년 뒤에 내 신장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그때는 더 큰 요구를 하면 되잖아.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어. 전부 다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계산한 계획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때도 내 신장 주는 척 하면서 전 재산 다 털어가고 잠적하면 끝인 거야. 그때까지 돈 좀 아꼈어. 2억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 안사돈의 계획이 아닌 며느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은 아직 줄 게 남아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걸 요구하겠다는 심보였고 그걸 듣게 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그런 거니 2억은 돌려받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아들의 목숨을 이용해 모든 걸 빼앗으려는 사악한 그놈들을 있는 힘껏 일어나 엎어버렸습니다. 병원은 난리가 났고 결국 이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해 모든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네요. 원래 기증 자체가 순수한 의미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증도 해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다시 2억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면서 인연을 끊을 수 있었네요. 의사의 말로는 관리만 잘하면 성공적인 수술이었으니 문제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고, 충격적이게도 사돈 어른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며느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으려 온 거였네요. 며느리는 위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이기라는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다리를 붙잡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열을 하는데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뿌리쳤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낸 이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사악한 도면이 있었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아들의 전처를 내쳤으니까요. 벌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있고 지금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간 되실 때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